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바의 오브젝트에는 클론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클론은 어떤 객체든지 얕은 복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애들이 이 얕은 복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깊은 복사라고 하지 않고 얕은 복사만 쓰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바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텍티드로 선언해 놓은 거고, 두 번째가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클로너블 인터페이스 구현 여부를 검사를 추가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지. 나는 얕은 복사라면 충분할까? 아니면 깊은 복사가 필요할까? 아니면 복제 기능이 실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안 만들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복제 기능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복제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클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얕은 복사로만 해도 충분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해야 돼요.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재정의해서 이제 return a super.clone 이런 식의 어떤 public a clone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면 클론을 재정의하면서 부모의 클론을 불러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죠. 타입 변화만 해가지고 해주면은 얕은 복사 기능을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위에 클래스 A가 되면 여기에 implements 클론을 만들어주고는 클로너블을 써줘야 돼요. 얘를 안 써주면 여전히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클론을 쓰고 싶어. 그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클론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실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항상 슈퍼의 클론을 부르게 돼요. 모든 멤버 변수를 다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깊은 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슈퍼의 클론을 부르고, 그러면 내가 멤버 변수가 5개가 있어. 그럼 5개가 다 얕은 복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2개, 하나는 깊은 복사를 해야 되면 걔만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클래스 B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extends A를 하게 돼요. A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A가 이걸 하면서 그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거죠.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바꿔놨고
클론 오버를 구현해 놨기 때문에 B는 클론 오버를 한 애죠. 그리고 클론이라는 퍼블릭 메소드를 가진 애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그냥 다 풀리네요. 얘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쓰게 될 수밖에, 쓰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얘는 그냥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재정해서 쓰거나, 쓰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쓰고 싶지 않으려면은 뭔가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B가 만약에 내가 A로부터 퍼블릭 클론을 물려받았지만, 그걸 쓰면 안 돼. 쓰기 싫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발생해가지고, B 객체에 대해서 클론을 부르면 요 예외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됐나? 그래도 정리가 잘 안 되네. 어쨌든 오브젝트에 안전장치 해놨고 내가 쓰고 싶으면 이 안전장치를 풀어야 돼. 근데 내가 풀면 내 밑에 애들은 다 풀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애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애들을 위험해지는 애들을 약간 이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클론 너 서포트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얘를 만들 때 이제 얘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여기서 throws 해줘야 이제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해놨다. 그럼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좀 슬라이드의 내용 차근차근 한번 다 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오픈 SDK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 있는 코드들은 그 라이브러리 코드들은 대부분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자바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보면 요런 애는 좀 특이한 애로 아마 네이티브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네이티브라는 건 뭐 C나 C++로 되어 있는 코드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코드들을 보면은 이제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특히 뭐 자료 구조를 배우면서 자바는 스택을 어떻게 만들어놨지? 어레이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놨지? 뭐 스트링은 어떻게 만들어놨지? 다 볼 수 있어요. 해시코드는 어떻게 만들어놨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은 뭐 소스 코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종종 궁금해서라도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바 관련해서 뭔가 할 때는 찾아보시면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this가 클론오버이면 클론을 하고 아니면은 클론 너 서포트 익셉션을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가 체크드 예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체크드 예외를 발생하고 있으면 나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끊어버리면 얘는 발생을 못해요. 아래서는. 이제 그 개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시 차근히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잘 설명을 해놨을 테니까. 자, C++의 경우에는 객체를 값 전달로 전달하거나 함수의 결과로 객체를 반환하면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를 통해 객체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것 때문에 빅3, 빅5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사 생성자가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동 생성자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바에서는 항상 객체를 함수로 전달하거나 함수에서 반환받을 때 객체 자체를 넘기거나 반환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주고받는 건 뭐만 주고받아요? 주소만 주고받아요. 그래서 C++처럼 나도 모르게 시스템에서 이 복사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객체를 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복제는 언제 자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필요해서 전달할 때 이제 내가 필요해가지고 직접 클론을 부를 때만 객체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객체 복제가 필요하냐?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객체의 특성상 어떤 객체를 복제해서 만드는 게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객체와 현재 상태가 똑같게 만들어서 출발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복제하는 게 편한 거지. 복제를 안 하면 얘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값들을 다 get 해가지고 여기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번거롭고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getter를 다 제공 안 하면 이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못 만들어요. 얘가 클론을 제공을 안 하면 복제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론을 만들어 놓고 클론한 다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내가 일부만 바꾸는 거죠. 또 객체들이 되게 유사한 애들이 많아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컴퓨터공학부 뭐 이렇게 학부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교수를 15명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복제해가지고 이름만 바꾼다든지 그러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들의 상태는 처음에는 소속도 똑같고 다 똑같을 테니까 여러 가지가 똑같은 값을 유지한다 그러면 일일이 다 뉴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보다 클론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객체 생성이 복제해서 생성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그때 쓰기 위해서 클론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에서는 또 언제 복제가 필요하면은 불변 객체가 아닌 객체 타입의 멤버 변수의 get와 setter의 강건성을 위해서 클론을 사용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래서 B는 이제 객체 타입인데 우리가 set 할 때 그냥 this.b equal B 하면은 어때요? 클론을 안 하지 않고 this.b equal B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B를 넘겨서 세팅했는데 내가 B.set set X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꾸면 A가 유지하는 B 객체의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this.b equal B.clone 하는 게 아니라 B equal B 이렇게 해놨으면은 얘가 유지한 주소와 얘가 유지한 주소가 같은 거죠. 그러면 B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A 객체가 유지하는 객체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이거는 객체 지향에서 캡슐화의 위배가 돼요. 객체의 상태는 객체가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서만 바꿔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죠.
그냥 주소만 있으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도 B를 넘겨주는데 B의 주소만 넘겨주면은 그 넘겨받은 주소 갖고 뭔가 또 조작을 하면은 객체 내부에 유지하고 있는 B 객체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제해서 넣고 줄 때도 복제해서 주고, 그러면 저 B는 밖에서 뭔가 조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클론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너무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론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 자바에서는 얘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 문제인데,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는 얕은 복사라해서 객체를 복제를 해주고요. 근데 얕은 복사라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 이런 얕은 복사라면 문제가 생기는 애들은 깊은 복사를 하도록 클론을 재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는 거죠. 프로텍트 접근 권한, 그리고 얕은 복사하기 전에 요 클론 포인트를 구현하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는 얘는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텍트 해놨기 때문에 내가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 판단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안전장치가 되는데,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클론은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cc new C 객체가 있을 때 c.clone 부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쵸? 왜냐하면 C는 오브젝트가 부모고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물려받아도 못해요. 접근 권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애는 어때요? 이런 애는 D.clone 부르는데 아무 문제 없죠. 재정의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언제 문제가 될까요? 얘는 근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요거 안 하고 있죠. implements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implements 안 하고 있으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super.클론을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돼요. 클론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mplements 클론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슈퍼의 클론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저 안전장치는 이런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인데, 이런 애를 만들 때에 퍼블릭으로도 바꿔야 되고 얘도 해라. 요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얘만 이렇게 놓고는 얘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야지만 쓰게 해줄래? 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은. 이런 애들을 못하게 막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안 돼. 얘네들은 클론 오버를 구현하고 있건 안 하건 클론을 제정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론 자체를 부르면 문법 오류가 나요. 이런 애는 퍼블릭으로 제정을 잘 해놨는데 클론 오버를 안 해놓으면 슈퍼의 클론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너 클론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퍼블릭으로 제대로 만들고 클론 오버 인터페이스도 구현한다고 써. 그러면 쓰게 해줄게. 이런 형태로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클론을 제공하려면 클론을 퍼블릭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implement 클론 오브를 써야지만 슈퍼의 클론,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불러서 이 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슈퍼의 클론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복제라는 걸 만들겠다. 가능해요. 그럼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슈퍼의 클론을 쓰고 싶으면 뭘 해야 돼? implement 클론 오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쓰고 싶으면 얘는 필수. 밖에서 요걸 하고 싶으면 요거 필수. 퍼블릭으로 제정하는 거 필수. 그래서 저런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요거 넘어가도 되겠고. 그러니까 클론을 슈퍼의 클론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도. 근데 번거로워요. 이걸 이렇게 해서 구현하느니 슈퍼의 클론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내가 새롭게 하나 생성하고 그 객체의 상태를 지금 디스크 객체와 똑같이 만드는 거지. 그걸 만드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좀 편하게 하려면은 오브젝트 클론을 사용하는 게 편한 거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론을 활용하는 거는 얕은 복사할 때뿐만 아니라 깊은 복사할 때도 편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멤버 변수 중에 대부분은 얕은 복사로 충분하니까 우선은 무조건 오브젝트 클론 해놓고 문제가 되는 애들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애가 B가 있다. 그럼 걔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얕은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클론을 재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요 자식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얘는 클론을 제공하기 싫으면 제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퍼블릭으로 만들어놨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그냥 갖게 된 거예요. 그 갖게 된 거를 뭔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거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자식에게 너 클론 계속 제공할래 안 할래? 하기 싫으면 너는 클론 not accept exception을 제정하면서 그냥 쟤만 발생해라.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나는 public B clone throws clone not exception throw new clone not exception 이렇게. 그래서 B의 클론을 부르면
예외가 발생하게. 다른 사람들이 저거를 쓰면 예외가 발생하게끔 프로그램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얘가 요거를 안 했으면 이거 하면 문법 오류가 나요. 얘를 재정의하는 건데 얘는 책 예외를 발생 안 하는데 얘는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발생하게끔 하려면 얘가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돼. 이렇게 놓으면은 자식이 클론 노 서포티드 익셉션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내가 파이널 클래스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겠고,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자식들이 좀 자유롭게 클론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이 클론을 사용할 때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얘가 공표되어 있으니까 트라이 캐치를 실제 발생은 안 되는데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쓸 때. 그래서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요약하면은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는 클래스 A의 클론의 재정이 하고 싶으면은 적분 권한 퍼블릭으로 반환 타입을 A로 클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얕은 복사할지 깊은 복사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깊은 복사가 필요한 애들은 이제 객체인데 불변 객체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A가 파이널 클래스이면은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이제 발생 안 하게끔 예외를 그냥 먹어버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클로널 익셉션을 공표해가지고 자식들이 원하면은 이 예외를 발생하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오브젝트가 부모가 아닌 B의 클론을 재정의할 때에는 반환 타입을 B로 클로널 인터페이스는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놓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클로너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B에 추가된 멤버 변수에 대해서만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를 고려하게 되겠고, 만약에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예외를 발생하도록 공표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론이고요. 클론 얘기를 너무 길게 했다. 자, 클론이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클론을, 객체 복제가 필요할 때 클론을 써야 되는데, 다른 언어들처럼 C++처럼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코딩하는 게 더 번거로워요. 모든 멤버 변수의 수만큼 또 해줘야 되겠고, 또 이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또 여러 멤버 변수가 또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또 복제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별로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 번잡하니까. 그래서 클론을 복제가 필요하면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클론을 만들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는데, 클론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클론 만들 때 하나가 파이널 멤버가 있을 수 있어요. 파이널 멤버 변수 중에 파이널 멤버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객체 상수도 파이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중에 파이널인 애가 있어요. 그럼 파이널인 애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객체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요때 만들어지죠. 요때 만들어져요. 그럼 요때 B는 뭐가 어떻게 돼? 이 복제된 A의 B 멤버는 요 순간 파이널이 돼요. 파이널이 되면 원래는 cloned B 이퀄 B 점 클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해요. 왜? 요게 파이널이 돼버렸죠. 요 한순간 얘가 파이널이 돼버려서 얘를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리프렉션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이 형태로 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파이널 멤버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 파이널 멤버 변수는 그 클론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제한 순간, 얕은 복사한 순간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가 아니더라도 파이널 뭐 int x가 있고 이 x가 뭐 생성자에서 뭐 무슨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x를 다른 걸로 바꾸고 못하는 거지. 여기선 바꿀 것도 없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C++에서도 컨스트 멤버가 있으면 어떤 거 구현할, 빅5 중에 어떤 걸 구현하기가 힘들죠? 문제가 되죠? 컨스트가 있으면 C++에서 멤버 변수 중에 컨스트한 멤버, 그러니까 파이널한 멤버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사 생성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입 연산자에 재정의할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입 연산자는 이제 원래 만들어지는 객체를 다른 객체의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 A 콜 B를 하게 되면은 얘의 내용으로 얘를 바꾸는 건데 이 A에 있는 여기 내용 중에 하나는 파이널, 즉 컨스트이면은 얘를 못 바꾸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바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자바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파이널한 애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 그러면 멤버 변수 중에 배열이 있으면은 그 배열을 깊은 복사를 해야 되겠죠. 배열은. 그래서 배열을 복사하려고 배열의 클론을 불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1, 2, 3, 4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가 되죠. 근데 원시 타입 배열은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깊은 복사를 하면은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1, 2, 3, 4 요 내용을 복사해 줘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들은 배열에 있는 클론을 불러서 깊은 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얘가 객체 배열이야. 그러면 클론을 해요. 그러면 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요 내용을 여기다 다 복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론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 배열을 우리가 유지한다. 그러면 얘를 복제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또 그 응용에 맞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객체 배열을 그 클론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 값들만 요로 복사를 한 거니까. 요 개념하고 요 주소만 복제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한 번은 뭔가 복제를 했는데 이 내용만 일로 복제 배열로 옮겨준 거니까 결국은 얘가 가리키는 애나 얘가 가리키는 애는 똑같은 애가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복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까지 복제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과연 원하는 건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휴. 그 자바는 동적 언어예요. 다이나믹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동적 언어라는 거는 실행 시간에 타입 정보를 내가 얻어올 수 있어요. 실행 시간에 이 객체의 클래스가 뭔지 얻어오고 이 클래스에 어떤 멤버 변수가 있고 어떤 메소드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걸 해주는 게 reflection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행 시간에 어떤 객체의 정보를, 클래스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해줘요. 파이썬도 동적 언어예요. C++는 동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에 타입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바는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그걸 얻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엄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파이널인 건 원래 못 바꿔야 되는데 파이널인 건 바꿀 수 있어요. 프라이빗인 건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리플렉션 라이브를 쓰면은.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객체의 클래스 정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getClass라는 메소드입니다. getClass. 그러면 얘가 객체 하나를 반환해 주는데 어떤 객체를 반환해 주냐면은 bank account class면은 bank account class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를 반환해 줘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켰는데 거기서 5개의 클래스를 써. 그러면 각 클래스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5개 만들어서 시스템에서 유지해줘요. 그리고 그 클래스들은, 그 객체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고 점 클래스라고 해서 접근할 수, 이게 파일 이름 자체잖아요. 얘를 통해서 그 클래스 객체를 접근할 수 있고 C1. 어딨어? getClass라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객체들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클래스면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개의 객체가 똑같은 클래스인지를 알아볼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A.getClass와 B.getClass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 A가
A의 클래스 정보와 B의 클래스 정보가 같은지, 그러니까 A의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 B의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같으면은 A, B는 똑같은 타입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get 클래스이고, get 클래스에는 뭐 get name, get super class 뭐 여러 메소드들이 있고, 저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우리가 reflection libr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의 고급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reflection library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은 객체가 똑같은, 두 개의 객체가 똑같은 클래스인지를 볼 때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그리고 이 get 클래스가 반환하는 게 뭔지 그 개념만 알고 계셔요. 그것만 알고 활용할 줄 알면 되겠고, get 클래스랑 이용한 비교와 instance of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